오래간만에 시원하게 기절할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싸우려면 이렇게 제대로 팡팡 이렇게 싸워줘야지. 정치인들보다 훨씬 나은 일반인들, 일반 우파 동지들의 전투 모습, 치열한 전투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이가 지위에 어울리지 않게 70대 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가지고 말이 많았죠. 과연 그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할 일이냐, 민정수석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느냐. 그 정도 사회적 공인의 위치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감수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도 자기는 그런 거 고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조국이 이렇게 참 우파를 탄압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파 탄압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우파 유튜버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 역시도 지금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에 고소당했던 70대 노인이 왜 사실 여부 확인 없이 검증 없이 유죄를 때리냐 하고 2심에다 청원서를 냈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 어르신이 조국에 대해서 허위 비방 글을 퍼날랐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공소장에 허위 사실로 적시된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 사실이라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다 하고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간다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조국에 대한 여러 의혹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글을 허위라고 단정한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이겁니다. 수긍할 수 없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이분이 황모 씨라고 하는데요. 연세가 73세. 여기에 주로 73세 하면 한국 나이로는 75세죠. 황모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부 항소심입니다. 한정훈 부장판사가 이걸 맡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재밌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소장에 허위사실로 기재된 적시된 내용은 고소인인 조국이 일방적인 주장만 한 것일 뿐이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통쾌하게 나오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소장에 허위사실이라고 적시된 사안들이 허위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절차에 있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소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황모 씨는 지난해 2월 지인으로부터 조국 관련 의혹을 카톡 메시지로 전달받아서 이를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국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는데 명예훼손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반의사불벌죄예요. 즉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강력하게 원했다. 이게 조국의 고소장 사본입니다. 거기에 조국하고 사인이 탁 돼 있죠.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일 경우에는 사실도 처벌은 받습니다.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은 처벌을 받지만 좀 미미하게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이 어르신이 올린 글에는 조국에 대해서 사법고시를 3번이나 낙방했다. 서울법대 학장, 이때 안기환 교수입니다. 이 사람 말 많은 사람입니다. 안기환 교수에게 대한 로비로 교수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민정수석 시절 검찰, 경찰을 지휘해서 전 정부의 요인들을 구속 기획한 것에 대한 그런 사실들을 적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로 드러나야 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을 하자면 이게 허위 사실인지 진짜 사실인지, 진짜 사실이라면 처벌 수위가 완전히 좀 더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씩이나 때렸으면 허위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먼저 하고 조사를 먼저 하고 판결해라. 이 어르신 똑똑한 사람입니다. 변호사 나가 떨어질 정도로 똑똑한 분이에요. 이게 지금 허위 사실이다 하면 이를테면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 전 정권의 요인들에 대한 기획수사 이거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뭡니까? 적폐청산에 대한 기소유지 이거 아닙니까? 공소유지를 철저하게 해서 모두 다 처벌받도록 해야 된다. 그렇다면 조국이 이거 안 했을 리가 있나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고등법원 재판부 판사가 상당히 머리 아프게 생겼습니다.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 이 재판부를 통해서 조국을 콜해가지고 이게 진짜입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 거쳐서 재판해라. 그 과정 거쳐서 처벌해라. 야, 이 어르신 똑똑하죠. 연세가 73세, 만 73세면 한국 나이로 74세나 75세인데요. 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조국이 불러가지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나 기타 등등 조사를 해서 처벌해라. 처벌은 받겠다. 처벌을 피하겠다가 아니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라. 여기서 1심 판결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출처나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게시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출처나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라고 1심 판결문에 적혀 있으면 출처나 진위 여부를 법원에서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 그리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의 경우는 사실을 단정해서 이런 글을 썼을 때는 이건 굉장히 애매해지죠. 조국 콜, 조국 지가 고소한 거니까요. 재판부에서 콜 하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황모 씨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 내용만을 그대로 인정해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신하게 됐다.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까지도 고시 낙방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를 믿고 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정기관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거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와, 이 황모 씨 우리를 통쾌하는 사이다 같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이에 적법한 사건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만을 검증 없이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 및 법리 오해에 따라 이뤄진 잘못된 판결에다가 확 꼬집어 뜯어놨습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2심 재판부 골 때리게 생겼습니다. 황모 씨 항소심 첫 공판은 내일 모레 열립니다. 27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립니다. 야, 이거 재밌는, 여기 기자들이 많이 가겠네요. 기왕에 싸우는 거 이렇게 피 터지게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싸워줘야지. 정치인들, 이거 우파 정치인들 영 허접하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온라인을 벌겋게 달구고 있는 국대 떡볶이 사장님, 문재인 공산주의자고 조국 콜링크 프라이빗 실질 소유자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다가 죽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대단히 세게 붙었거든요. 이런 분이 진짜 우파입니다. 끝까지 제대로. 이분이 썼던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한다. 내년 총선 4월까지 더 이상 싸울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없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아내를 위해 산다면 이 일을 하지 않을 거다. 자신의 아니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이런 일 다시 안 할 거다. 지금 국대 떡볶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 먹으러 가자 하는 사람도 있고 국대 떡볶이 불매운동 하자 이러는 좌파들도 있고 지금 국대 떡볶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뭐 떡볶이처럼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이 특히 제 아내는 영국 시민권자고 언제든지 이 나라를 나가서 살 수 있다. 이 나라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떠날 수 있다. 하지만 저와 제 가정은 내 나라 내 땅에서 싸우다 죽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한 분이라도 함께 해달라. 와, 이분이거든요. 얼굴 참 선하게 생기셨죠.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거는 진짜로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좋지 않은 인상을 풍기게 되니까 조금 부드럽게 포장한 것일 뿐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반한다는 데 방향성이 있습니다. 본질적이라는 단어를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코링크는 조국 거, 문재인은 공산주의다. 이걸 계속 붙여나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우리가 꼭 들어둘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제 주변에는 훌륭한 기업가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기업가 정신이 투철합니다. 그들은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압도적인 시간과 자원을 투입합니다. 엄청난 연구와 실험을 합니다. 그 성과는 사회의 공익으로 발전합니다. 영웅이 되어야 할 그들이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 아래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찍소리 못하고 숨죽이며 살고 있습니다. 요새 세무조사 심하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냥 세무조사 당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지금 사업가 아닙니까? 사업가가 진짜 이런 이야기를 전할 때는 피를 토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막 나가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또 썼습니다. 방금 나온 제 기사입니다. 막말하는 김상현 대표, 역시나 이 미디어는 황교안 대표님을 깎아내리고 문준영과 조국 딸을 옹호합니다. 일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와, 화이팅. 그리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 거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덤비십시오. 더욱 나를 공격하십시오. 공중파 TV에서 다뤄주세요. 오히려 이걸 공중파 TV에서 다뤄달라. 죽을 각오 돼 있다. 죽을 때까지 싸운다.
잠잠해지는가 싶어서 불안했습니다. 이슈를 더 키워주세요.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확인이 안 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십시오. 대신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가 더 확장될 것이고 저는 국민들을 섬길 기회를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를 위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더욱 나아가도록 밀어내 주십시오. 자기를 밀어달라. 감옥 가도 좋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우파 모처럼 사이다같이 속 시원한 분을 또 하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좌파들이 광란을 일으키고 있죠. 제가 어제 올린 글이 인기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인기 동영상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게 바로 좌표가 돼버립니다. 지금 쫙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 아웃, 페이크 스피치 뭐 온갖 말을 다 해가지고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거 지우는 데만 해도 시간 상당히 걸립니다. 검칙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스풀이 쌓이긴 하는데 이거 지우는데 하나 지우는데 1초 잡아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와, 그리고 이거 한꺼번에 탁 클릭하고 한꺼번에 못 지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달기 때문에 또 달지 못하도록 하나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많이 올리죠.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동영상을 올리면 무조건 노란 딱지 붙었습니다. 제 경우입니다. 다른 분도 이럴 거라는 건 모릅니다. 제 경우에는 박근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최근에 올린 동영상에는 모조리 노란 딱지가 다 붙어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조회수 좀 올라간다 싶으면 15만, 20만 2천, 뭐 여기 보면 또 13만 4천 이렇게 조회수가 좀 올라간다 싶으면 또 중간에 노란 딱지를 다 붙여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유튜브 이렇게 우파 탄압해도 됩니까? 제목이 조국 자택 압수수색 11시간이나 걸린 이유, 이게 노란 딱지 붙을 그런 동영상입니까? 그리고 좌파 자책골 검찰 수사 중 익성의 윤석열, 이명박이 나와서 코링크 수사를 덮었다. 이것도 노란 딱지. 이거는 20만 2천짜리입니다. 싸그리 막 붙여버립니다. 조회수 좀 올라간다 싶으면 다 붙여버리고 박근혜 들어가면 다 붙여버리고.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가 이렇다면 다른 유튜버님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건 우리 우파 유튜브를 어떻게든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아주 치사한 그런 행위죠. 그리고 또 인기 동영상 이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동영상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광란의 질주가 벌어집니다. 좌파들이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와가지고 쫙 붙입니다. 와, 무섭게 붙이거든요. 그렇게 막 페이크 뉴스다, 페이크 스피치다, 페이크 뉴스, 헤이트 스피치. This channel is used as a means of making money with a malicious title and fake news. 막 갖다 붙이면서 이거 누구 읽으라고 하는 거다? 유튜브 담당자 읽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와락 붙습니다. 차라리 인기 동영상 이런 게 없으면은 사람 고생이나 덜 하죠. 어차피 노란 딱지는 붙다 치고 노란 딱지 홍수를 얻어 터지고 있으니까 막 어차피 붙는 거 붙는다 치는데 사람 고생이나 시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약을 올리고 고생을 시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70대 노인의 그 우파 어르신의 결기가 정말 존경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보자. 붙어보자. 왜 사실을 안 밝히느냐. 조국이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데 거기서 전임 정권, 박근혜 정권 인사들을, 주요 인사들을 막 잡아넣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획 수사했지 않았느냐. 이런 걸 물고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정말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대떡볶이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 이런 분들이 나서기 전에 참 외롭게 싸우다가 이런 분들 나서주니까 눈물 납니다. 제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서 1년 7일 동안 있을 때 뭐 했겠습니까? 바닥을 팍팍 긁었을 거 아닙니까? 나가면 보자. 저 같은 사람을 독하게 만들어낸 게 이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나서셔가지고 우리의 힘을 들어주고 또 우리를 앞장서 주시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던 게 뭡니까? 젊은 분들이 좀 나서달라. 젊은 분들이 나서고 우리는 뒤에서 지원을 하겠다. 박수를 쳐주고 뒤에 서겠다. 앞에는 젊은 분들이 나서달라 했는데 젊은 분들이 이렇게 나서고 계십니다. 이 젊은 분들, 특히 국대떡볶이 사장님은 자기 재산이 여기 걸려 있잖아요. 이 재산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서 주시니까 저는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70대 어르신 이렇게 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